휴대폰이 울렸다. 밤 11시. 누구지?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나는 멈췄다. 큰언니 남편.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던 그 사람.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존댓말도 없었다. 너 진짜 장모님 돈 끊었어? 목소리가 차가웠다. 아니,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침을 삼켰다. 네, 끊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욕설이 쏟아졌다. 미쳤어? 내가 뭔데 감히 장모님 돈을. 형부님, 지금 무슨 말씀을. 닥쳐. 당장 내일까지 보내. 알았어?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남편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여보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2년 동안 나는 매달 90만 원을 시어머니 통장으로 보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번 돈. 새벽 6시 출근, 밤 9시 퇴근. 허리 아파도 참고 손님한테 욕 들어도 참고 그렇게 모은 돈을 고스란히 보냈다. 시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셨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 약값도 장난 아니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의심 없이 보냈다.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영수증이 없었다. 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좀 주세요. 그거 버렸어. 귀찮아서.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두 번째도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같은 대답이 나오자 이상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는 늘 큰언니 얘기만 하셨다. 큰 사위가 최고야. 큰애가 제일 잘해. 역시 큰딸이 효자지. 나는 매달 90만 원을 보내는데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정기검진 날이었다. 진료가 끝나고 수납을 하러 갔다. 약국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다. 3만 원입니다. 네, 3만 원이요. 카드 긁으실까요? 나는 멍하니 영수증을 봤다. 3만 원. 겨우 3만 원.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어머니 병원비 진짜 많이 나와? 남편은 눈을 피했다. 그게 말이야. 말해봐. 돈 형부가 관리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왜 영수증이 없었는지, 왜 큰언니 얘기만 하셨는지, 왜 형부가 전화했는지. 내가 보낸 돈은 시어머니한테 간 게 아니었다. 큰언니 남편 주머니로 들어간 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난 2년간의 이체 내역을 출력했다. 총 2,160만 원. 그걸 들고 시댁으로 향했다. 거실 탁자에 서류를 내려놨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야? 지난 2년간 제가 보낸 돈 내역이에요. 그래서 진짜 병원비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나와요. 나머지 8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순간 옆에 앉아있던 큰언니 남편 얼굴이 굳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형부를 쳐다봤다. 그게 그러니까. 말을 더듬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송금 안 합니다. 대신 직접 병원비만 내드릴게요.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다. 큰언니 남편이었다. 지금 당장 돈 보내.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이제부터는 법대로 할게요. 너 지금 2년간 보낸 돈 횡령죄로 고소 가능한지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 주세요. 합의할 건지 법으로 갈 건지. 뚝. 이번엔 내가 먼저 끊었다. 이후 밝혀진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내 이름은 박수진 35살.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한 지 7년째다. 결혼한 지는 5년. 남편 이름은 김민우, 같은 나이.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으로 일한다. 시어머니 김옥순 여사 68살.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다. 큰언니는 김수정 39살.
4년 전에 결혼했고 남편 정태수는 사업을 한다고 했다. 정확히 뭐 하는지 잘 모른다. 우리 부부는 빌라 월세에 산다. 보증금 3천, 월세 50, 팍팍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다. 정확히는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돈이었다. 결혼 3년 차 되던 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당뇨 합병증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다. 혈당 관리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달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50만 원, 병원비랑 약값이야. 시어머니 말씀이었다. 그런데 2달 뒤, 수진아, 미안한데 이번 달은 70만 원만, 또 2달 뒤 80만 원만 보내줄래? 지금은 90만 원. 2년 동안 꾸준히 보냈다. 남편 월급 280만 원, 내 월급 220만 원, 합쳐서 500만 원. 여기서 90만 원 보내면 410만 원, 월세 50 빼면 360만 원,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빠듯했다. 아이는 아직 없었다. 여보, 우리 언제 애 가져? 남편이 가끔 물었다. 조금만 더 모으자. 지금은 힘들어. 사실 돈 때문이었다. 아이 낳으면 내가 일을 못한다. 그럼 수입이 반토막 난다. 거기다 시어머니 돈까지 보내면 생각만 해도 막막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병원 어디 다니세요? 응, 동네 병원. 정확히 어디예요?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다닐 수 있어. 왜 안 알려주시지? 2번째 이상한 점, 영수증이 없었다. 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좀 주세요. 버렸어. 왜요? 귀찮아서. 그런 거 모아서 뭐해? 나중에 연말정산 때 필요해요.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3번째, 큰언니 얘기만 나오면 시어머니 표정이 달라졌다. 큰 사위가 최고야. 큰애가 얼마나 잘하는데. 역시 큰딸이 효자지. 그럼 나는 매달 90만 원 보내는 나는 뭔데? 어느 날 저녁 시댁에 갔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오라고 하셨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큰언니 부부도 와 있었다. 정태수 형부는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 있었다. 왔어? 반말이었다. 나보다 겨우 4살 많을 뿐인데. 안녕하세요, 형부님. 응, 대답도 건성이었다. 큰언니는 부엌에서 시어머니랑 수다를 떨고 있었다. 엄마, 이번에 애들 학원비가 또. 그래,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150은 나가요. 아이고, 많이 드네. 그러니까요. 큰애가 영재라서 특별반인데.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물을 따랐다. 150만 원.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그 정도다. 식사를 했다. 시어머니가 계속 큰언니 쪽으로 반찬을 챙겨주셨다. 수정아,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지? 네, 엄마. 맛있어요. 나한텐 수진아, 밥 먹어. 그게 다였다. 식사 후 남편과 형부가 담배 피우러 나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큰언니와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번 달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사업이 좀 그게 잘 안 풀려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200만 원만. 나는 설거지 손을 멈췄다. 200만 원? 알았어. 걱정 마.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 순간 이상했다. 시어머니는 연금도 없으시다. 일도 안 하신다.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오지? 설마 내가 보낸 돈? 아니야, 설마.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집에 오는 길. 여보, 응? 어머니 돈 어디서 나와? 뭐? 어머니 일도 안 하시잖아. 연금도 없고 그게 우리가 보내주잖아. 우리 큰언니네도 보내. 남편이 말을 멈췄다.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난 진짜 몰라. 형부가 관리한대. 뭐? 형부가? 응. 어머니 통장을 형부가 갖고 계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형부가 시어머니 통장을 관리한다고? 왜 형부가 관리해? 큰 누나가 맞으니까 그렇게 됐나 봐. 그럼 우리가 보낸 돈도 형부가 아마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당장 확인해야겠어. 뭘? 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 약 타러 가는 날을 노렸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병원 다니잖아요.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허락하셨다. 병원에 도착했다. 진료를 받으셨다. 혈당 수치가 좀 높네요. 약 처방 다시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납 창구로 갔다. 3만 원입니다. 네, 진료비 3만 원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3만 원? 약값은요? 처방전 들고 옆 약국 가세요. 약국에 갔다. 약값 얼마예요? 2만 5천 원입니다. 총 5만 5천 원. 한 달 병원비가 겨우 5만 5천 원이었다. 그럼 나머지 84만 5천 원은 어디로 간 거지?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렸다. 2년, 24개월, 한 달 평균 80만 원이라고 치면 1920만 원, 거의 2천만 원. 손이 떨렸다. 이게 맞나? 진짜 내가 보낸 돈이 엉뚱한 데로 간 거야?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이상한 거 발견했어. 뭔데? 어머니 진짜 병원비는 한 달에 6만 원도 안 나와. 뭐? 오늘 직접 확인했어. 진료비 3만 원, 약값 2만 5천 원. 남편 얼굴이 굳었다. 그럼 나머지는? 그걸 나도 모르겠어. 근데 형부가 어머니 통장 관리한다며? 응, 확인해봐. 제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남편이 형에게 전화했다. 스피커폰으로 들었다. 형, 어머니 병원비 좀 여쭤봐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수진이가 직접 모시고 갔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대. 그래? 응. 그래서 혹시 다른 병원도 다니시나 싶어서. 아, 그거 어머니가 한의원도 다니셔. 한의원? 응. 거기가 좀 비싸.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 딱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형, 한의원 어디야? 나도 한번 알아볼게. 아, 그게 나도 정확히는 몰라. 어머니가 혼자 다니셔서.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나를 봤다. 이상하지? 응, 완전 이상해. 근데 어떻게 확인해?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자. 직접? 응, 한의원 어디 다니시냐고.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했다. 어머니, 한의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응? 어디 다니세요?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아, 그거 나 한의원 안 다녀. 네, 누가 그래? 난 그런데 안 가. 전화를 끊었다. 한의원도 거짓말이었다. 그럼 돈은 정말 어디로 간 거지?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 내 돈을 빼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10중 8구 큰언니 남편 정태수였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막연한 의심만으론 부족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달 송금을 끊는 거였다. 여보, 이번 달 어머니한테 돈 안 보낼래? 뭐? 왜? 일단 지켜보자. 반응이 어떤지. 남편은 망설였다. 괜찮겠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어. 알았어. 15일이 지났다. 보통 이맘때 송금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안 했다. 20일째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네 어머니. 이번 달 돈이 안 들어왔는데. 아, 죄송해요. 이번 달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요. 그래, 그럼 언제쯤?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초조해 보였다. 왜 그럴까? 진짜 병원비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날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다. 큰언니 남편 정태수였다.
아, 존댓말도 없었다. 너 진짜 장모님 돈 끊었어? 목소리가 차가웠다. 네, 끊었습니다. 미쳤어? 내가 뭔데 감히 장모님 돈을. 형부님, 지금 무슨. 닥쳐. 당장 내일까지 보내. 알았어?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남편이 달려왔다. 여보, 괜찮아? 형부가 전화했어. 뭐라고? 돈 당장 보내래. 남편 얼굴이 붉어졌다. 뭐, 형부가 뭔데 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나도 몰라. 근데 이게 확실해졌어. 뭐가? 돈이 형부한테 가고 있다는 거. 남편도 주먹을 쥐었다. 내가 전화할게. 안 돼. 왜? 일단 더 지켜보자.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수진아, 돈 좀 급한데. 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병원비는 제가 직접 내드릴게요. 영수증 가져오세요. 영수증? 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게 수진아, 그럴 필요 없어. 왜요? 그냥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쓸게. 어머니, 저도 돈이 어디 쓰이는지 알아야죠. 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못 믿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지금 나한테 영수증 가져오라고?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이게 오해야? 넌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잖아. 어머니, 됐어. 이제 내 돈 필요 없어. 큰애한테 부탁할게.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영수증 얘기하자마자 방어적으로 나왔다. 왜? 숨길 게 있으니까. 오후 큰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나 언니야. 네, 언니. 너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증 가져오라고? 너 미쳤어? 언니, 저는 그냥 뭐? 시어머니한테 그게 말이 돼? 언니도 매달 돈 보내세요? 뭐? 저는 2년 동안 매달 90만 원을 보냈어요. 언니는요? 침묵. 그건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 보낸다는 거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됐어. 어차피 넌 이해 못해. 너희는 애도 없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애가 없어서 돈 보내기 쉽지. 우린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언니, 그러니까 엄마한테 함부로 굴지 마. 알았어? 또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났다. 애가 없어서? 애를 안 가진 게 아니라 못 가진 건데.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돈 보내느라 못 가진 건데.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다. 여보, 오늘 형한테 전화 받았어. 형이? 응. 나보고 수진이 좀 달래래. 뭐?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대. 며느리가 영수증 가져오래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한 거 아니야. 근데 형이 그러는데. 뭐?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예민? 응. 어머니가 병원비 쓰시는 건 당연한 거고 굳이 영수증까지 확인할 필요 없다고. 그럼 2천만 원은? 그게 뭐? 형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한의원도 다니시고 건강식품도 드신대. 건강식품? 응. 당뇨 환자용 비싼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뭐? 어머니 집에 가봤어? 건강식품 있어? 그건 모르겠어. 나 확인하러 갈 거야. 여보, 잠깐. 안 돼. 나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다음 날 나는 시댁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 있었다. 왜 왔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해한 것 같아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셨다. 나도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니,
건강식품 드신다고 들었어요. 응, 어떤 거예요? 글쎄 태수가 사다 줘서. 형부님이요? 응, 당뇨에 좋다고. 어디 있어요? 제가 좀 볼게요. 저도 병원에서 일하니까 성분 확인해 드릴게요. 그건 왜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언제요? 지난달에. 그럼 빈통이라도 있어요? 버렸어. 또 버렸다. 영수증도 버리고 건강식품통도 버리고. 어머니, 왜? 형부님이 어머니 통장 관리하시죠? 시어머니 표정이 변했다. 그건 왜? 제가 보낸 돈이 어디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요. 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관리를 확인하겠다고? 저는 그냥 제가 보낸 돈이 내 돈? 내 돈이면 나한테 주지를 말든지. 어머니, 나가. 당장 나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나가라고.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문을 나서는데 앞으로 내 돈 필요 없어. 다신 보내지 마. 쾅. 문이 닫혔다. 나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 눈물이 났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 돈이 어디 쓰이는지 묻는 게 잘못인가? 그날 밤 큰언니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야, 너 장모님 집에 갔다며? 네.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장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형부님,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통장 보자고. 너 진짜 버릇이 없구나. 저는 제 돈이 어디 쓰이는지. 내 돈? 그게 내 돈이야? 효도한 거지. 효도면 투명하게 해야죠.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저는 대드는 게 아니라. 닥쳐.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봤다. 시어머니한테 돈 쓰라고 주고 통장 보자고 하는 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형부님, 뭐, 혹시 제가 보낸 돈 형부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제가 2년 동안 보낸 2천만 원 어디 갔는지 알려주세요.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 좋아. 확인시켜줄게. 네, 내일 시댁으로 와. 가족회의 한다.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남편을 봤다. 여보, 내일 시댁 가야 돼. 왜? 가족회의 한대.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일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다음 날 오후 2시, 시댁 거실, 온 가족이 모였다. 시어머니, 큰언니 부부, 우리 부부. 분위기가 무거웠다. 큰언니 남편 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 다들 모였으니까 시작하자.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것처럼. 수진 씨, 나를 쳐다봤다. 네, 당신이 장모님 돈 관리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고 들었어.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어요. 확인? 뭘? 제가 보낸 돈이 어디 쓰였는지요. 정태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어. 뭐예요? 지난 2년간 장모님 지출내요. 나는 서류를 받았다. 펼쳐봤다. 병원비, 약가, 한의원, 건강식품, 생활비. 항목이 빼곡했다. 보다시피 한 달 평균 8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당연하지. 여기 영수증도 있어. 영수증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한의원 50만 원, 건강식품 30만 원, 병원비 5만 원, 한의원이 50만 원이나. 장모님이 일주일에 2번씩 다니셔. 침도 맞으시고 한약도 드시고.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한의원 다니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디요? 동네에 있어. 정확히 어디예요? 정태수가 끼어들었다. 왜? 그것까지 확인하려고? 당연하죠. 이게 진짜인지 확인해야죠. 진짜 아니면 뭐, 가짜라도 돼? 나는 영수증을 자세히 봤다. 뭔가 이상했다. 날짜가 애매했다.
2024년 3월 15일, 2024년 3월 22일, 일주일에 2번씩 갔다는데 이거 진짜 영수증 맞아요? 당연하지. 그럼 한의원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할게요. 정태수 얼굴이 굳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확인하려고요. 확인 당신 지금 우리 가족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목소리가 커졌다. 큰언니가 나섰다. 수진아, 너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가 뭘 심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증명까지 해줬는데 또 뭘 더 확인하겠다고? 언니, 저는 그냥 뭐, 너 우리 엄마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큰언니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 이렇게까지 의심받아야 돼? 어머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이만. 안 돼. 나는 손을 뿌리쳤다. 저는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정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확인? 좋아. 어디 확인해봐. 그가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한의원 번호야. 직접 전화해봐. 번호를 보여줬다.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네, 한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옥순 환자 진료 기록 확인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다. 네, 계시네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십니다. 진짜네요. 네. 침 치료랑 한약 처방 받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진짜였다. 한의원도 진짜 다녔다. 그럼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정태수가 비웃었다. 어때? 확인됐어? 네. 그럼 이제 믿어? 하지만 뭐, 병원에서 직접 확인한 건 5만 원이었어요. 그건 진료비만 그런 거고 한의원은 별개지. 맞는 말이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수진아, 내 어머니, 넌 나를 그렇게 못 믿었니? 죄송해요. 나도 서운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의심할 줄은. 큰언니가 거들었다. 수진아, 너 엄마한테 사과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과만 하면 돼? 넌 2년 동안 의심하면서 돈 보낸 거야? 그게 아니라 정태수가 끼어들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보내드릴게요. 당연하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의심 다시는 하지 마. 네,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여보, 괜찮아? 응내가 오해한 것 같아. 그래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뭐가? 형부가 왜 어머니 통장을 관리하는지. 그건 큰언니가 맞으니까. 그래도 이상해. 남편 말이 맞았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영수증도 진짜고 한의원도 진짜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다시 90만 원을 보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이번 달은 100만 원 보낼 수 있어? 네. 왜요? 한약을 좀 더 지어야 해서 10만 원이 더요? 응, 미안한데.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100만 원이다. 한 달에 100만 원. 우리 월급의 5분의 1이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 달 100만 원 보내야 돼. 뭐? 왜? 한약 더 지어야 한대. 한약이 갑자기 왜? 나도 몰라.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돼? 모르겠어. 우리도 애 가져야 되는데. 알아. 근데 지금은 뭐?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밀어야 돼?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여보, 미안. 근데 진짜 너무해.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나도 눈물이 났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도 살아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동료를 만났다. 수진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거짓말. 뭔가 있지? 나는 고민하다가 털어놨다. 시어머니 얘기를, 돈 얘기를, 모든 걸. 동료가 깜짝 놀랐다. 뭐, 한 달에 100만 원? 응. 그것도 2년 동안? 응. 미쳤다. 그거 완전 사기 아니야? 사기까진 영수증도 있고 한의원도 진짜더라고. 그래도 이상해. 혹시 영수증 조작된 거 아니야? 조작? 응. 요즘 그런 거 많아. 가짜 영수증 만드는 거. 설마. 확인해봐. 영수증 원본 받아서. 그 말에 뭔가 번뜩였다. 맞다. 나는 복사본만 봤다. 원본은 못 봤다. 그리고 한의원도 직접 가봐. 직접? 응. 어머니 모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나는 한의원에 갔다. 주소는 영수증에 있었다. 도착했다. 건물은 낡았지만 한의원 간판이 있었다.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접수 직원이 웃으며 맞았다. 어서 오세요. 예약 환자세요? 아니요. 혹시 김옥순 환자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아, 전화하신 분이시네요. 네. 그때 일주일에 2번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 화요일이랑 금요일이요. 오늘은 목요일, 내일 금요일이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 시어머니가 정말 오시는지 확인하려고. 다음날 금요일, 나는 병가를 냈다. 오후 2시, 한의원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다. 3시가 됐다. 누가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3시 30분, 또 다른 사람. 역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4시 30분, 5시,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한의원으로 들어갔다. 저 혹시 김옥순 환자 오늘 안 오셨나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 오늘 예약 취소하셨어요. 취소요? 네. 아침에 전화 오셨어요. 누가요? 환자분 아들이요. 아들? 우리 남편? 아니, 남편은 회사에 있다. 혹시 이름 확인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뭔가 이상했다. 왜 갑자기 취소했을까? 설마 눈치챈 건가?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다. 어머니, 오늘 한의원 안 가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 궁금해서요.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 어디 안 좋으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럼 다음 주에 가세요? 응, 그럴게. 전화를 끊었다. 거짓말이었다. 목소리에서 느껴졌다. 나는 확신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뭔가는 내가 보낸 돈과 관련이 있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기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음날 토요일 나는 시댁 근처에 갔다. 시어머니가 외출하시는지 확인하려고. 오전 10시부터 카페에서 기다렸다. 11시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혼자였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다. 마트로 향하셨다. 나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다. 마트에 들어가셨다. 장을 보셨다. 평범했다. 30분 뒤 나오셨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셨다. 은행. 시어머니가 은행에 들어가셨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멀리서 지켜봤다. 시어머니가 창구 직원과 얘기하셨다. 뭔가 서류를 작성하셨다. 그리고 돈을 찾으셨다. 얼마나 찾으셨을까? 창구를 나와 ATM 쪽으로 가셨다. 통장 정리를 하셨다. 나는 슬쩍 다가갔다. 화면이 보였다. 출금 50만 원, 50만 원. 시어머니가 통장을 넣으셨다. 영수증이 나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셨다. 나도 서둘러 따라갔다. 이번엔 카페로 가셨다. 안에 누가 있었다. 정태수? 큰언니 남편이었다. 시어머니가 앉으셨다. 정태수가 뭔가 말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내 건넸다. 아까 은행에서 찾은 돈. 정태수가 봉투를 받았다. 확인도 안 하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시어머니 손도 잡지 않고 그냥 나갔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셨다.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내가 보낸 돈, 시어머니 통장에 들어갔다가 정태수가 찾아간다. 그렇게 2년 동안 거의 2천만 원이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며느리 돈을 이렇게. 나는 카페로 들어갔다. 시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다. 수진아, 여긴 어쩐 일이야? 다 봤어요. 뭘? 형부님한테 돈 주시는 거.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다. 그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수진아, 오해야. 그냥 뭐요? 제가 보낸 돈을 형부한테 주신 거 맞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왜요? 왜 어쩔 수 없었어요? 태수가 사업이 어렵다고. 그게 제 돈을 가져갈 이유가 돼요? 수진아, 태수는 내 사위야. 가족이잖아. 저도 가족이에요.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가서 얘기하자. 밖으로 나왔다. 인적 드문 곳으로 갔다. 어머니,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럼요. 태수가 2년 전에 사업 시작했어. 식당이요? 응. 근데 안 됐어. 망했어. 그래서요? 빚이 생겼어. 많이. 얼마나요? 5천만 원. 나는 숨이 막혔다. 5천만 원. 태수가 나한테 부탁했어.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 돈을 처음엔 한두 달만 빌려주려고 했어.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근데 빚이 자꾸 늘어났어. 이자 때문에. 그래도 제 돈을 몰래 가져가면 어떡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 하지만 나는 동정할 수 없었다. 한의원 영수증은요? 조작한 거야. 건강식품은요? 그것도 거짓말.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수진아, 제발 이해해줘. 태수는 우리 수정이 남편이야. 내가 도와줘야지. 그럼 저는요? 저는 뭐예요? 너도 내 며느리지. 며느리면 이렇게 속여도 돼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수진아, 다신 돈 안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낸 돈 돌려받을 거예요. 그건 안 돼. 왜요? 이미 다 썼어. 빚 갚는데. 그럼 형부한테 받을게요. 태수한테는 돈이 없어. 그건 형부 문제죠. 수진아, 제발. 안 돼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 가족이라고 이렇게 속이면 안 되죠. 나는 돌아섰다. 시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수진아, 제발. 이 일 비밀로 해줘. 왜요? 수정이가 알면 태수랑 싸울 거야. 그래야죠. 언니도 알아야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수정이는 몰라. 태수가 나한테만 부탁했어. 뭐라고요? 태수가 수정이한테는 비밀로 하래. 순간 더 화가 났다. 큰언니도 모른다고? 그럼 정태수 혼자 다 꾸민 거였다. 더 이상 못 참아요. 수진아, 나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큰언니한테 전화했다. 여보세요? 언니, 나 수진이야. 왜? 지금 어디야? 만나야 돼. 갑자기 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전화로 못해. 만나자. 알았어. 우리 집으로 와. 1시간 뒤 큰언니 집. 거실에 언니가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언니, 형부 뭐해? 뭐긴 뭐야? 일하지. 무슨 일? 사업. 무슨 사업? 왜 그걸 물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언니, 형부가 2년 전에 식당 했던 거 알아? 큰언니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한테 들었어. 엄마가 왜? 그 식당 망했지? 응. 빚도 생겼고
큰언니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구나. 응, 알고 있었어. 얼마나 알아? 5천만 원. 맞지? 응. 그 돈 어떻게 갚았어? 큰언니가 나를 쳐다봤다. 왜 그걸 물어? 대답해줘. 어떻게 갚았어? 엄마가 도와주셨어. 어머니 돈이 어디 있어? 그건 내가 보낸 돈이지? 큰언니 눈이 커졌다. 뭐, 내가 2년 동안 보낸 2천만 원. 그거 형부가 다 가져갔어. 큰언니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어머니 통장에서 형부가 매달 찾아갔어. 나 오늘 직접 봤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은행에서 어머니가 50만 원 찾아서 형부한테 주는 거 내가 봤다고. 큰언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응, 형부가 어머니한테만 부탁했대. 언니한테는 비밀이었어. 큰언니가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그리고 한의원 영수증, 건강식품 다 조작이었어. 뭐, 어머니가 직접 인정하셨어. 큰언니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친 이게 무슨.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정태수가 들어왔다. 처제가 왜 여기. 큰언니가 달려갔다. 짝! 뺨을 때렸다. 당신 미쳤어? 정태수가 뺨을 만졌다. 왜 그래? 수진이 돈 가져간 거 사실이야? 뭐, 시치미 떼지 마. 장모님한테 받은 거 다 안다고. 정태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여보, 오해야. 오해? 2천만 원을 가져가 놓고 오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 때문에.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말하면 반대할 거잖아. 당연하지. 그게 수진이 돈인데. 그래도 우리 가족 돈이잖아. 큰언니가 또 때리려고 했다. 내가 말렸다. 언니 그만해. 나 이 인간을 그냥 둘 수 없어. 언니 진정해. 일단 얘기부터 하자. 큰언니가 소파에 앉았다. 정태수도 멀찌감치 앉았다.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형부님, 빚이 지금 얼마예요? 3천만 원, 5천만 원 아니었어요? 2천만 원은 갚았어. 수진 씨 돈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언제까지 갚아야 돼요? 6개월 안에. 못 갚으면요? 집이 넘어가. 큰언니가 비명을 질렀다. 뭐, 집이? 미안해 여보. 집을 담보로 잡혔어. 당신 미쳤어? 애들 있는데 살려고 그랬어.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형부님, 응? 제 돈 돌려받을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지금은 돈이 없어. 그럼요. 좀 기다려줘. 6개월만. 6개월 뒤에 줄 수 있어요?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솔직히 말할게. 지금 수입이 없어. 일자리도 없고. 큰언니가 눈물을 흘렸다. 당신 정말. 나는 정태수를 똑바로 봤다. 형부님, 일주일 드릴게요. 뭐, 일주일 안에 변제 계획서 만들어 오세요. 변제 계획서? 네. 언제까지 얼마씩 갚을 건지. 그걸 어떻게 해. 못 만들면 고소할 거예요. 횡령죄로. 정태수 얼굴이 하얘졌다. 고소? 당연하죠. 제 허락 없이 제 돈 쓴 거니까. 우리 가족인데 그럴 수 있어? 가족이라고 범죄가 용서돼요? 큰언니가 나를 봤다. 수진아, 언니 미안해. 근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알아. 내가 화날 만해. 일주일. 그때까지 계획서 주세요. 나는 일어났다.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큰언니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돌아봤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알아요, 언니. 언니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 남편이 한 짓인데. 일주일 기다릴게요. 집에 돌아왔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남편이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 개자식? 여보, 진정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처제 돈을? 이미 일어난 일이야. 그래도 일주일 기다려보자. 계획서라도 받으면.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내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나도 잘못 생각했어. 태수한테 속았어. 알아요.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어머니, 응,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못 용서해요. 그래,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그리고 어머니, 응? 다음 달부터 송금 안 합니다. 알았어. 대신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직접 내드릴게요. 영수증 받아서 고마워. 천만에요. 전화를 끊었다. 며칠이 지났다. 정태수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정태수한테 전화했다. 형부님, 계획서는요? 그게 아직 못 만드셨어요? 수진 씨, 미안한데. 뭐가요? 좀 더 시간을 줄 수 없을까? 안 됩니다. 제발 한 달만. 형부님, 저 오늘 변호사 상담 받았어요. 뭐, 횡령죄 성립 가능하대요. 수진 씨, 제발 내일까지 계획서 주세요. 안 그러면 고소장 넣을 거예요. 수진 씨,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저녁, 정태수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무릎을 꿇었다. 수진 씨, 제발 일어나세요.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계획서는요? 여기.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다. 받아서 펼쳤다. 변제 계획서. 마이너스 총액 2천만 원. 마이너스 기간 5년. 마이너스 월 상환액 35만 원. 5년. 60개월. 형부님, 응? 이거 정말 지킬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게. 최선이 아니라 할 수 있냐고요. 할게. 꼭 할게. 나는 서류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진행할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첫 달이라도 밀리면 바로 고소합니다.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안 그럴게.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맹세해. 정태수가 일어났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나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5년. 과연 끝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었다. 그날 밤 남편이 나를 안아줬다. 여보, 고생했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잘 견뎠어. 그런가? 응, 정말 대단해. 눈물이 났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졌다. 여보, 나 너무 힘들었어. 알아. 다 알아. 2년 동안 속으면서 돈 보낸 게 이제 끝났어. 진실을 밝혔잖아. 근데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어. 걱정 마. 하지만 불안했다. 정태수가 정말 지킬까? 그 의문은 곧 현실이 됐다. 한 달이 지났다. 정태수한테서 35만 원이 입금됐다. 메시지도 왔다. 이번 달 상환액입니다. 일단 첫 달은 지켰다. 두 달째 역시 35만 원이 들어왔다. 세 달째도, 네 달째도 정태수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어느 날 큰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나야. 응, 언니. 요즘 어때? 그냥 그래. 언니는? 나도 그냥. 침묵이 흘렀다. 수진아, 응, 고마워. 뭐가? 태수한테 기회 줘서 별 말씀을. 너 덕분에 태수가 정신 차렸어. 그래, 응. 요즘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 공사판에서. 형부가? 응. 힘들지만 버티고 있어. 너한테 꼭 갚겠다고. 나는 뭉클했다. 언니, 형부한테 전해줘. 파이팅이라고. 정말? 응.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 나도 응원해.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물었다. 누구? 큰언니. 형부가 열심히 일한대. 다행이네. 응.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수진아, 시간 있어? 네, 어머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언제요?
내일 괜찮아? 네, 좋아요. 다음 날 시어머니와 카페에서 만났다.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 보이셨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나이 들어서 그래. 시어머니가 봉투를 꺼내셨다. 이거 뭐예요? 내 용돈 6개월치. 봉투를 열어봤다.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한테 미안해서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어머니, 내가 연금은 없지만 노인 일자리에서 일해. 한 달에 50만 원 받아. 일자리요? 응,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거 힘들진 않아.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밤마다 잠이 안 와.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아,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도 눈물이 났다. 어머니, 넌 정말 착한 며느리야. 2년 동안 묵묵히 돈 보내줬잖아.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 없어. 어머니, 나는 그걸 몰랐어. 내 마음을 몰랐어.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을 리가 없지. 너 때문에 우리 민우도 고생했잖아. 저희는 괜찮아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나는 봉투를 돌려드렸다. 어머니,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왜?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인데요. 그래도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속이지 말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약속할게. 그날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눴다. 시어머니는 큰언니 얘기만 하시던 습관도 고치셨다. 수진아,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바쁘지만 재밌어요. 몸은 괜찮고? 네, 어머니.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내년쯤 생각 중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1년이 지났다. 정태수는 꾸준히 돈을 갚았다.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 어느 날 큰언니가 우리 집에 왔다. 수진아, 응, 언니. 태수가 전화래. 뭐, 고맙다고. 내가 기회를 줘서 별 말씀을요. 아니야. 태수 말로는 내가 없었으면 정신 못 차렸을 거래.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거 큰언니가 봉투를 건넸다. 뭐예요? 보너스 받았대. 너한테 주고 싶다고. 아니에요. 안 받을게요. 받아. 태수 마음이야. 언니, 형부도 힘든 거 아는데. 괜찮아. 우린 이제 좀 나아졌어. 정말요? 응. 빚도 거의 다 갚았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다행이다. 다 너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진짜야. 내가 강하게 나와줘서 태수가 정신 차렸어. 큰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수진아. 그리고 고마워. 나도 언니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2년이 지났다. 나는 임신했다. 남편과 나는 너무 기뻤다. 시어머니께 알려드렸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수진아. 감사해요, 어머니. 내가 꼭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네, 어머니. 출산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다. 큰언니 부부도 왔다. 아들을 낳았다.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으셨다. 어머, 우리 손주 이쁘다. 눈물을 흘리셨다. 수진아, 고생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넌 정말 대단한 엄마가 될 거야. 감사해요. 정태수도 다가왔다. 수진 씨, 축하해. 고마워요, 형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평생 잊지 않을게. 내 은혜. 3년이 지났다. 정태수가 마지막 돈을 갚았다. 약속한 5년보다 2년이나 빨랐다. 수진 씨, 다 갚았어. 알아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제 형부도 새 출발하세요. 그럴게. 꼭
꼭 잘 살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시어머니, 큰언니 부부, 우리 부부, 그리고 조카들과 우리 아들.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요, 어머니? 수진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날. 어머니, 수진아, 내가 3년 전에 용기를 내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큰언니도 거들었다. 맞아. 수진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변했어. 정태수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고 고마워. 나는 눈물을 참았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모두 함께 이겨내줘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시어머니가 잔을 들었다. 자, 건배하자.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을 위해. 건배. 모두가 웃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들을 재우며 생각했다. 3년 전 휴대폰이 울렸을 때 큰언니 남편의 따가운 목소리. 너 진짜 장모님 돈 끊었어?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가족이 함께했다. 진실을 마주했고 용서했고 다시 시작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다. 신뢰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다. 그리고 사랑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었다. 아들이 잠꼬대를 했다. 엄마, 나는 아들 이마에 키스했다.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가족, 영원히. 오늘의 교훈. 인생은 때론 배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면 상처는 치유되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새벽은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찾아옵니다.